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을 순삭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뉴스의 북한 요정이죠. 북한 요정. 네, 정빈 요정입니다. 네, 조금 요정이 커요. 네, 정빈나 기자 오셨습니다. 우! 네, 저는 2018년 5월부터 한반도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빈나라고 하고요. 현재 통일부 출입을 하고 있고 2018년 8월에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해서 북한의 금강산을 다녀왔었고요. 올해 2월에는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마크맨을 하러 왔습니다. 정말 선배도 이해찬 대표 마크맨 하시지만 김 위원장 마크맨은 처음 듣네요. 네. 네, 부럽네요. 저도 북한부에 있었는데 저는 북한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하노이도 못 가봤고. 네. 그래서 금강산이랑 하노이 갔으면 이제 북한 당국자들이나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랑 좀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 위원장 마크맨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크맨이라고 하기에는 요만하게 주로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고요. 아, 밀착막 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봤어요. 어느 정도 가장 가까웠을 때는 그 호텔 로비에서 봤을 때가 제일 가까웠는데 몇 미터 정도? 한 2m? 오, 엄청 가까이서 오셨네요. 그때 이제 추방당할 뻔했어요. 접근하지 말라고 북측에서 네, 김 위원장이 나올 때는 그 파티션 같은 걸 다 쳐놓고요. 아. 사진을 절대 찍지 못하게 하는데 아. 제가 용감하게 카메라를 들었다가 추방을 당할 뻔했어요. 한국 못 올 뻔.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리고 다른 재밌는 얘기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그 북한 수행단들과 그 뭐 경호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주로 더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제가 8박 9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묵었던 멜리아 호텔에서 이제 멜리아 지방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사실 그 아마 시청자라고 하나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이제 북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닌가요? 그냥 사람이죠. 아니, 아니 또 궁금하잖아요. TV로만 보다가. 네, 매일 이제 아침에 저희가 노동신문이나 이런 북한 매체에서 봤던 그 고위 당국자 그 간부들이 네.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제 앞에 있는 거 너무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연예인 그래서 보는 느낌? 네.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말을 걸려고 그래서 말을 잘 걸어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제까지 여기 하노이에 비가 엄청 내렸는데 오늘 국무위원장 고전적인 날씨 이야기. 국무위원장 동지가 도착하시니까 갑자기 날씨가 겠다. 그랬더니 약간 이걸 되게 네, 위험 발언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간첩 신고는 111입니다. 약간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그들이 좋아하는 그쵸, 얘기를 그쵸. 하면서 그쵸. 화들짝 놀라면서 남조선 어디 기자요? 뭐 이러더라고요. 먹혔어.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인지라 8박 9일 동안 하니까 나중에는 막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재가 다 끝나고 밥 먹고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곧 나는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부럽구만 뭐 이러기도 하고요. 한반도인의 사회적 말하기 뭘 사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속뜻을 못했네요. 간파하셨어야죠. 뭐 커피라도 이렇게 사다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때 결렬이 되고 나서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심야에 그 멜리아 호텔에서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들어간 이제 국내 매체가 딱 4군데였거든요. 저희 포함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막 노트북을 들고 밖에서 있다가 마침 어디에 그때 있었죠? 근처에 이제 식당에 있었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늦은 저녁 식사를 네, 밤 11시에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막 모두 다 캐리어를 못 뛰셨다고. 네, 그랬습니다. 마침 숙소를 이제 짐을 옮기셨던 날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보안 요원들이 매체와 소속 국적을 일일이 확인해서 일부는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급해서 나 남조선 연합뉴스라고 하면 안 되고 연합뉴스라고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북한 그 경호원이 남조선 선생, 연합뉴스 선생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저희를 막
그게 약간 정의된 거죠. 그래서 연합뉴스 대표 북한 요정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북한 기사 쓰고 있어요.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북한 주민들 생활상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북미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사를 쓰는데 지난 토요일에 이제 휴일이었는데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아침 일찍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에 또 갑자기 정 기자가 엄청 바빠졌을 것 같은데 좀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그게 토요일 29일 오전 7시 51분쯤이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51분 맞죠? 사무쳤나봐요. 마음이 사무쳤나봐요. 아, 맞죠? 51분 맞죠? 네, 맞습니다. 팩트 정확합니다. 네. 그때 이제 오랜만에 제가 지인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평소에 안 입던 옷을 꺼내서 드라이까지 한 옷을 꺼내가지고 화장을 잔뜩 하고 이제 결혼식에 간 와중에 그게 딱 기사가 떠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say hello, 잠시 만나 say hello 하고 싶다 뭐 이런 트위터를 Hello.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온 김에 네네. 뭐 한미 정상회담 하고 거기에서 음. 가서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향하기 네, 전에 맞습니다. 아침에 올린 거죠. 예, 예. 근데 아니. 이게 사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한국 올 때뭐 김정은 위원장이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위헌 발언 삐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하러 한국 올 때 김정은 위원장을 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었잖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막 부인도 하고 막 네네네. 그랬었는데 이 트위터 때문에 또 다시 이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말인지 뭐 진짜인지 맞아요, 맞아요. 기자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파워 트위터리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화는 됐지만 사실 이 성사가 된다면 이 외교적으로도 사실 프로토콜을 모두 이제 무시하고 성사되는 파격. 네, 정말 파격 이벤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기자들도 왜 이게 되겠어?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청와대나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뭐 원론적인 입장이죠. 정말 원론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게 한 5시간 뒤인가요? 트위터 올라오고 나서 네. 그 최선희 네네. 제1부상이 이제 네.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었죠? 담화를 발표했죠. 그 외모성 담화라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 유감입니다. 정부가 이런 거 발표할 때 그 수준의 굉장히 센 수위에 속하는 이제 글이어서 평소에 잘 내지도 않는 건데 그 트위터 하나에 그렇게 거의 리트윗처럼 담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아 이게 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면서 뭔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류가 네, 네. 느껴지긴 했었죠. 그러면 한 분위기가 한 10% 만날 수도 있다. 어쩌면 여기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올리면서 한 30%쯤을 올라갔다가 최선희 일부상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담화로 답변을 네. 하면서 한 60%, 70% 이렇게 올라간 네, 그때 이제 거예요. 기자들이 내기도 하고 막 그래. 아, 만날 것이다. 돈을 걸었어요? 또 뭐. 부적절한데? 네, 아니 근데 재미로. 저는 사실 제가 저도 옛날 북한부에 있었는데 제가 취재한 북한은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저번에 하노이에서도 그렇게 결렬이 됐는데 만나러 DMZ까지 내려올까, 판문점까지 내려올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게 2016년도인가 17년도 아무튼 굉장히 남관계가 경색된 그런 때였어서 근데 아무튼 저도 되게 긴가민가했는데 저는 토요일에 쉬었고 일요일에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지연아 청와대로 가라 이런 거예요. 뭐지? 진짜 뭐가 있는 건가? 해서 뭐가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있나요? 막 이랬더니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곧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부터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오전까지도 사실 확실하게 확인은 네. 안 됐네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전날 저녁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됐던 것 같은데 그쵸, 기자들한테는 특별대표도 그때 없었고. 비건 특별대표가 전날 저녁에 없었잖아요. 청와대 행사에 모습이 네, 안 그 나타났다고. 만찬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 비건 특별대표가 그때 이제 북쪽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 일단 확인이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서 급하게 준비를 했구나. 사실 두 분이 만났을 때 군사 분계선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때도 갑자기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오, 넘어갔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때 뭐라고 했대요?
네, 한국말로 해도 되죠? 아니, 뭐 영어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영어로 듣고 싶기도 하네요. 트럼프 아닙니다, 네. 대통령처럼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 트럼프 성대모사는 제가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자유의 집에서 다 만나고 나서 우리 기자들과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분사봉에서 내가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 내가 넘어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김 위원장은 한국말로 답변을 했겠죠. 옆에서 통역이 하고. 근데 김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했냐고 표현했냐면 I'd be so honored 이랬다고. 네, 나름 영어 짧은 영어를 네, I'd be so honored. 그러니까 영광이다. 그럼 내가 영광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그 둘의 성격을 뭐 사실 이게 66년 만에 그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상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다. 예, 현직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둘의 성격이 이걸 만들어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이번 역사적인 회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뭐 당연히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뭐 세계사적인 뭐 큰 발걸음을 내딛었고 앞으로 북미 관계가 잘 될지 초석을 놨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뭐 야권에서는 좀 우리 정부가 조연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사실상의 회담 만나서 막 53분인가요? 53분 동안 얘기를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대기를 했고 근데 뭐 이제 여권에서는 촉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중재자 역할을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뭐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게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거를 판문점 회동이라고 지금 표현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매체들은 다음날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시작으로 조선중앙TV 그리고 주민들이 다 보는 TV와 노동신문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절제된 것 같지만 대대적으로 또 사진 이런 걸 실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평가를 보면 역사적인 상봉이었다. 역사적인 상봉이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특히 이 회동을 회담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뭐 이거는 뭐 아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표현들이 제가 봤는데 막 뭐 조미순의 상봉 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리님? 아 어떡하지 나 못하겠어.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진짜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방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행성을 달궜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기자인데 참신하고 스케일이 큰 표현을 쓸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 기자가 굉장히 그 뉴스 매체를 북한 매체를 모니터링하면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약간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을 전달할 때 한국 매체들과 비교해가지고 언론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텐데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일단 특징은 욕설이 아주 거친다는 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데 누가 봐도 욕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무슨 18욕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삐 처리해줄 테니까 좀 얘기 좀 제가 해주실래요?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진짜로 만약에 이제 통일이 돼서 쇼미더머니 같은 랩 경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 나간 래퍼 정말 긴장해요. 근데 거기는 막 쉴 새 없이 인분 삼패기. 인분 한 삼패기 무쇠 주먹 인분 삼패기를 무쇠 주먹을 아가리에 쳐넣겠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직설적이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긍정적으로도 표현을 보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 난관을 뚫고 지난다 이런 이제 기사는 굉장히 사실 남쪽에서는 드라이하게 쓰는 편인데 북측은 뭐 예를 들어 큰 파도가 일어도 헤엄쳐 나가요 구멍, 뭐 방도는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는 게 사실 북한 매체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역할이에요. 눈도 되게 나빠져요. 막 생각을 봐야 되니까 그게 조금해서 네 오늘 정말 저희 북한 요정 덕분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북한 그 당국자분들에게 하셔도 돼요. 보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아, 네, 제가 사실 북한 요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민망하긴 하지만 이쪽을 이렇게 취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담당한 기자로서 구독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북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또 안 좋게 평가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땐 평가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10년간 북한에 대한 보도는 사실 왜곡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악의 축으로 규정한 듯한 그런 보도가 전직 북한부 기자. 내가 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제가 북한이 뭐 잘됐다, 뭐 옳다를 떠나서 일단 비판을 하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기사를 보실 때 좀 다양한 이제 저희 기사를 또 많이 쓰거든요. 꼭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걸 결론을 제 페이지를 구독해 주시면 페이지가 있어요. 깨알 홍보. 페이지 있잖아요. 결국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빈나 네, 기자, 봐주세요, 네, 정빈. 연합뉴스 정빈나 치면 나오거든요. 그 구독과 응원 눌러주시고. 구독을 좀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 정빈나 기자의 기사를 꼼꼼히 보시고 또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AS 해드릴게요. 다시 출연하시는 걸로 하죠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